안녕하세요. 책 몬스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이야기는 어른아이에 관한 내용인데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혹시 잔소리가 심하셨나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주변에서 하는 이런 얘기가 부담스럽고 거북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보시고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 아이였던 때가 있죠. 그때는 참 시간이 느리게 갔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기억과 추억을 돌이켜보면 그때만큼 마음이 평온하고 걱정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 하면서 현재의 나의 위치, 자식으로서나 혹은 부모로서 직장 생활의 직급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버린 수많은 계급장들로 인해 삶의 무게감과 책임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그 시절의 그리움이 더 크게 몰려오는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통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어린 시절 회상해보는 시간 잠깐이라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시리 꿋꿋이 찡해지면서도 내가 외면하고 돌보지 않았던 진짜 나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 되실 거예요.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 불안과 죄책감, 의존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정서적인 문제를 겪기가 쉽다고 해요. 나는 부모님의 높은 기대와 과보호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결과적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해를 끼치고 싶을까요? 혹시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 분 중에 자녀를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정서와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가정환경이셨나요? 식구들의 구박, 무시 속에서 자라지 않았었나요?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었을 때만 사랑을 베푸는 그런 가정이셨나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고통과 실망을 경험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한다고 합니다.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떠안은 채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자신의 욕구를 가장 나중으로 미루는 법도 배운다. 그러다 보면 끝없이 내주기만 하는 존재가 되기 쉽다. 그토록 바라는 사랑과 관심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사랑과 관심을 바라는 어린아이의 행동은 결국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고 믿게 된다. 그렇게 어른이 된 후 그는 자식만큼은 자신과 똑같은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다 해준다. 하지만 부모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다. 지나친 사랑을 주는 동기가 자식보다는 부모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자식에 대한 마음이 어쩌면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욕구나 꿈 같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자식에게 투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들였지만 허황되다는 느낌, 내가 희생한 시간들, 그 속에서 내 삶의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에 노력을 했다면 그만큼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였지만 잠재된 무의식 속에 나의 충족되지 않았던 욕망. 예를 들면 부모님 세대에서는 지금보다 환경적 여건이 좋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 같은 것들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의 얘기를 주변에서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세상이 위험하다고 하는 과잉 보호 등이 그건 다 내 만족을 위해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라고 생각하죠. 지금 세대 그 이전의 세대든
모든 사회적 여건과 환경은 급변하고 고도로 복잡화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죠. 한마디로 먹고 살기도 정신없는데 무슨 내 마음을 들여다보냐. 저희 어머니만 봐도 매일 드라마에만 빠져 계신데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진솔한 생각, 누가 그런 진지한 생각 제대로 해볼까요? 이 책을 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보통은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거대하고 굳건한 존재로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다. 그런 사실을 자식으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안전하게 느껴졌을지라도 그와 함께 과도한 기대, 끊임없는 조언과 과보호를 받으며 좌절과 무기력을 경험했을 것이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 많을수록 죄책감은 커진다. 헌신적인 부모에게 자란 자녀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부모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다고 느낀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세상은 부모가 주는 것만큼의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과도한 사랑을 쏟으며 키우거나 지나친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이 감정적인 고통, 아픔, 상처와 부모 자식 간의 상호 의존성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독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그들의 존재 가치는 부모로부터 얼마나 인정받고 승인받느냐에 달려 있었다. 자존감은 이에 영향을 받는다.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랄 경우 외부로 드러나는 재능이나 성취가 없어도 스스로의 존재와 가치를 확신하는 자아 감각을 점점 상실하게 된다. 모두가 부모처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는 자신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어른아이는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요.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어른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부모에게 빚지고 있다는 마음을 갖는다.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어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끝없이 무엇인가를 성취하려 노력한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엄청난 죄의식을 느낀다. 어른아이에게 신뢰는 무척 힘든 문제다. 누구도 믿지 못하거나 거꾸로 너무 쉽게 믿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신뢰 혹은 불신에 대한 감각은 인생 초기에 형성된다. 건강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를 불안감 속에서 양육한다.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대신 모든 결정을 내려준다. 그러면 아이는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존재야. 내가 내리는 결정은 모두 형편없어.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지나친 부모는 틈날 때마다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라고 경고한다. 어느새 아이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는다. 그러한 불안감은 아이 내면에서 은밀하고 깊게 퍼져 성격을 형성하는 기본 토대가 된다. 어린 시절 너무 과한 보호와 사랑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면서 진짜 사회에 나갔을 때 부모가 아닌 외부적 사람들의 무관심 혹은 비판과 거절에 나약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치유하는 능력,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성격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 어떤 선물보다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인간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과 자질, 특성들을 개발해야 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능력,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을 내릴 자유,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장점을 키우기 위한 능력, 창의성,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 상실,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나눌 기회. 이 모든 특성과 자질의 근본이 되는 것은 자존감이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부모는 서서히 도움을 주려 자녀의 독립성을 장려해야 한다. 자존감은 어떤 일을 완수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프란츠 바시는 심리 치료에 의해서 이렇게 말했다. 자존감은 자신이 양육되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자존감은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 목적한 바를 성취해 본 경험에서 나온다. 자존감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해 보는 것이다. 부모님은 본의 아니게 자녀가 스스로 능력과 재능을 키울 기회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의 삶을 조금 더 평탄하게 해주려는 의도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문제에 맞닥뜨릴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하지만 그것은 성취감을 쌓고 능력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경험과 도구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돈과 물질을 통해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행복이란 물질에서 나오게 된다고 믿는다. 또 스스로의 가치를 자신이 소유한 물질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한다. 그들은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려고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예시들이 나왔는데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들이 모두 다 다르니까 제 기준에서 명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혹은 자식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 역할들 이면에는 각자 저마다의 주관적 해석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 해석이 각계의 자신만의 다양한 상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좀 더 올바르다, 방향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나를 나로서 인정하고 관계를 떠나 나 이외의 타인은 타인으로서 그대로 존재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 떠올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의 현실이 보이는 것들에 대한 나의 해석으로 내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감정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감정에 한 번 더 씌워서 잘못된 투영을 통해서 느끼고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닐까? 현실이라는 게 뭘까?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투영과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늘 나에게 사랑만 주셨던 분이셨나요? 아니면 늘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존재로 느꼈었나요? 그 표현 방식이 어떠하든 부모님의 사랑, 그 고귀한 마음만은 모두 다르지 않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유독 많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엄마와 아빠도 한 아이였던 시절이 있었고 엄마의 마음속, 아빠의 마음속 또 다른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 모든 표현 방식이 서툴렀던 것 뿐이라고. 그저 지금의 나와 같은 불행을 먹고 자라난 또 다른 어른아이이구나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정신적 치유를 도와준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세상을 보는 눈, 많은 지식이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 방법이 되는 지혜와 마음의 치유에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이실 텐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